의사가 소변 검사를 했더니 혈류가 조금 나오면서 가끔 관절통이 있고 천식이나 두드러기가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토픽이 좀 어렵지만 특발성 반월상 사고체 신염, 영어로는 Pussy Immune Crescentic Glomerulonephritis라고 하는 신장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에서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분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닥터 조동혁입니다. 오늘은 Pussy Immune Crescentic Glomerulonephritis라고 해서 특발성 반월상 사고체 신염이라고 나와 있던데요. 이 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오늘 강의는 이 토픽 자체가 내과 선생님들조차도 되게 어려워하는 토픽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 병에 걸리신 분들이 제 유튜브 시청자분도 계시고 제 환자분들도 몇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병이나 비슷한 병에 걸리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어렵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 오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고난도의 질병이라든지 어떤 경우에는 희귀병에서는 한글 자체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도 영어가 대부분 쓰여지게 되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영어로 너무 도배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 임상 사례인데요. 여기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약간의 정보를 바꾼 것이 있긴 합니다. 63세 여성인데 그동안 잦은 천식 증상으로 여러 번 응급실을 방문한 경험이 있으신 분인데 응급실을 가면 그냥 천식이 심합니다 하고 거기에다 인헤일러를 주고 퇴원을 하고 심할 때는 한 2, 3일 정도 입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수차례 있었는데 이분이 고혈압도 있고 손가락과 어깨 관절통도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숨이 차는 거는 그전에도 있었지만 갑자기 몸이 부으면서 주치의를 방문해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콩팥 기능이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2.5로 올라가서 본원을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첫날 소변 검사에서 혈류와 단백뇨가 검출되었고요. 그날 저희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소변 검사에서는 3 포지티브 혈류가 나왔고 단백뇨의 양을 재보니까 5,600이 나왔고 정밀 혈액 검사를 했는데 ANA가 양성으로 나왔고 P-ANCA가 양성 그리고 C3 컴플리멘트가 낮았고 C4 컴플리멘트는 정상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을 제가 여기서 마구잡이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려운 단어들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다 면역학적 검사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보면서 면역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환자의 질병을 진단을 하거나 어떤 상황을 파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런 면역학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조직 검사를 했고 셀룰러 크레센트가 보이고 네크로시스도 있고 파이브로시스도 있는 콩팥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가면서 결국은 Pussy Immune Crescentic Glomerulonephritis라고 진단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을 여기에 무작위로 쓰긴 했는데 이거를 이해하시려고 하시진 말고요. 이런 질병은 콩팥이 급속도로 진행을 하면서 나빠지는 형태의 질병입니다. 특이점은 퍼시이뮨이라고 이 보통 면역 문제가 있으면서 그 면역 세포들이 엉겨서 복합체를 만들고 그게 콩팥에 데미지를 주는데 이 퍼시이뮨은 그런 복합체가 안 보이는 게 특이점이고 혈관염과 동반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혈관염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엔카라고 하는 자가면역 질환 계열의 언어인데요. 호중구 세포질, 면역 세포의 여러 세포 중에 뉴트로필이라는 세포에 항체가 생기면서 자신의 면역 세포에 항체가 만들어지는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질병이 되겠는데요. 자, 이 질병이 왜 중요하냐면 이 질병은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1년 안에 사망할 가능성이 80%나 됩니다. 웬만한 암에서 80% 사망률이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암이 5년 안에 죽을 확률도 80%가 안 되는 암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5년도 아니고 1년 안에 80%가 사망할 수 있는 병은 굉장히 안 좋은 병이고 그런데 반면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치료를 할 때
5년 동안 살 수 있는 확률이 75%. 치료를 안 하면 1년 안에 80%가 죽지만 치료를 제대로 해서 잘 될 경우에는 5년 동안 사는 분들이 75%나 된다는,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이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어려운 거는 이 치료가 굉장히 공격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환자가 이 치료를 받으면서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앙카라고 하는 것이 뭐냐? Anti-Neutrophil Cytoplasmic Antibody.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뉴트로필이라는 우리 면역세포가 있는데 그 면역세포에 항체가 만들어져서 문제가 되는 질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앙카에서는 두 가지 C앙카와 P앙카로 나누는데요. 이 C앙카는 프로티네이스 PR3라고 하는 것과 마일로페록시데이즈라고 하는 부분에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PR3 C앙카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웨그너스 그라뉰로마토시스라는 질병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이런 질병에 대한 특별한 증상이 있고 숨이 찬다든지 하는 질병, 그리고 아니면 혈관염이 동반을 하기도 하고 관절염이 동반하는 그런 다른 증상이 나타나고 예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질병들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그너스 그라뉰로마토시스라고 하는 병은 상기도 하기도 폐에 문제가 많기도 하고요, 신장도 침범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대부분 천식 때문에 응급실에 굉장히 자주 가고 때때로 입원을 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웨그너스 디지즈를 의사가 생각을 못하고 있으면 항상 올 때마다 이 사람은 또 천식 때문에 왔다, 천식 때문에 왔다 계속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콩팥이 팡 망가지면서 신장내과를 불렀더니 혈뇨와 콩팥이 망가진 것 때문에 신장내과가 정밀 검사를 한 과정에서 이 웨그너스 그라뉰로마토시스라는 질병을 진단을 해서 천식이 아니라 이 폐에 대한 혈관들의 침범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를 밝히는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이 환자들이 대부분이 그런 경우로 이렇게 천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알았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제가 다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혈뇨도 나오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성인 경우에는 소변에 혈뇨가 나오면 그냥 방광염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천식과 방광염이 동시에 오는 그런 경우였다, 뭐 이런 식으로 오진이 돼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시 이뮨 크레센틱 글로메룰로네프라이티스는 신장에서 글로메룰로네프라이티스니까 혈뇨가 나오고 그리고 단백뇨, 급성신부전을 동반을 하고요. 전신 증상으로는 피로하다, 발열이 있거나 체중 감소가 있었다거나, 그리고 이제 더 특이한 거는 이제 혈관염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자반증, 두드러기가 났다든지 관절통이 났다든지 폐출혈을 해서 피를 토했다라든지 이런 폐로 기침을 하면서 피가 났다든지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모든 증상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폐출혈 정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병이다 보니까 오히려 폐출혈 하신 분들은 진단을 오히려 일찍 받는데 그냥 피부 자반이 좀 있다든지 관절통이 있고 뭐 발열이 가끔 있다, 피로하다 이러다 보면 정확한 진단을 좀 나중에 돼서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앙카 검사, 뭐 면역학적 검사들을 여러 개 하고요. 결국은 이거는 신장 생검을 해서 광학현미경으로 보고 보여드린 것처럼, 그리고 면역 혈관 검사, 그리고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서 이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왜냐면 이 그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일반인들에게 말씀드리기는 너무 어려운 토픽이다 보니까 일반 내과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해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일반인 분들이 이해하라고 설명을 한 건 아니고요. 환자분들이 이해를 해 하셔야 되는 것은 이 치료의 문제점입니다. 치료가 꼭 돼야지만 굉장히 높은 사망률에서 생존율이 높아지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치료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가야 되는데요. 자, 이 병이 진단이 되면 우리가 인덕션 처음에
팡 때려가지고 치료를 세게 팍 해서 면역을 컨트롤하는 좀 센 치료를 먼저 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게 프레니손, 스테로이드 주사로 대부분 주기로 하는데요. 주사로 주거나 아니면 좀 천천히 진행된 경우에는 경구복용으로도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중증 환자에서는 반드시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3번 정도 주고 그 다음에 프레드니손이나 한국에서는 소론도라는 제품명으로 되는 것을 드리는데요. 이게 일반 내과 의사들이 처방하는 스테로이드에 보통 10배 이상을 처방을 하다 보니 이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엄청나게 크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좀 중증 환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콩팥이 많이 망가지고 염증이 많고 이렇게 되다 보면 스테로이드뿐만 아니라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래 들어서 리턱시맙도 이제 쓰이고 있는데요. 이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는 혈관으로 맞거나 경구복용 약으로도 먹기도 하는데 약간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스테로이드 치료도 환자가 힘들기는 하는데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같은 경우나 리턱시맵은 항암 치료제 수준이기 때문에 나의 면역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시점까지 가게 만드는 약입니다. 왜냐하면 내 면역이 나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내 면역을 망가뜨려서 작용을 못하게 만들어야지 나의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가면역질환이라는 것은 나의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을 하는 거니까 나의 면역세포를 망가뜨려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의 면역세포를 망가뜨린다는 말을 쓸 수밖에 없고 이 컨셉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이 치료를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면역이 완전히 망가지면 면역세포가 일을 안 하니까 감기가 걸려도 잘못하면 중환자실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감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하게 되면 이제 플라즈마 익스체인지를 하는데요. 혈장 교환 요법이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나의 혈장을 기계를 통해서 바꿔버리는 거죠.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이 어린아이처럼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경우보다도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숨을 못 쉬어서 피를 토하거나 하면서 폐에 피가 나오거나 이럴 때는 이런 요법까지 써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엄청나게 세게 나의 면역에 빵 때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나의 면역을 어느 정도 저하를 시켜놔야지 안 그러면 나의 면역세포가 다시 나를 인지를 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콩팥 이식이나 간 이식이나 심장 이식 이렇게 이식을 하신 분들이 먹는 면역 억제제를 쓰는데요. 대표적으로 MMF라고 하는 셀셉 약을 쓰고 아자티오프림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식하신 분들도 프레드니손이나 이렇게 소론도라는 스테로이드를 계속 복용을 하시는데요. 여기서도 같은 컨셉으로 나의 면역을 억제하기 위해서 프레드니손이나 스테로이드를 계속 먹어야 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좀 어려운 이 자가 면역 질환을 말씀드리면서 이 질병의 치료를 할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거나 알고 있어도 너무 힘들다 보니 도중에 그것을 못 하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의사한테 말하지 않고 약을 안 먹거나 이렇게 해서 더 큰 문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질병에 대해서 전반적인 리뷰를 오늘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퍼시 이뮨 크레센틱 글로메르로네프라이티스라는 이 질병은 콩팥이 정상이었다가 이 일이 일어나고 3주에서 3달 만에 투석까지 가는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굉장히 안 좋은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견이 됐으면 굉장히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니까 이 병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도 의사를 믿고 제대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린 경우도 있는데요. 이 질병에 2명의 환자가 기억이 나는데 한 분은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왔는데 의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오해를 하시면서 자기는 기침을 하면서 좀 두드러기가 살짝 나서 응급실에 왔더니 의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고 그분의 자녀들조차도 제가 아무리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기가 걸린 사람을 의사들이 돈을 벌려고 죽이려고 한다 몰아붙이면서 제가 그 환자 케이스에서 쫓겨나서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면서 그분이 돌아가신 경우도 있었고요. 한 분은 콩팥과 폐는 치료가 잘 됐는데 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장을 자르고 나서 설사를 하고 배변을 배로 빼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치료를 그만두고 돌아가신 분이 있었고, 제가 치료한 나머지 다른 분들은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치료를 받으시고 지금도 잘 유지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한 분은 투석을 3개월 안에 할 거라는 다른 신장내과 의사한테 들었지만 한 4년 정도 유지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4년 후에 투석을 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예우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치료는 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